밀무리들 오션이에요. 제가 뭔가 무모를 하거나 라이브를 할 때마다 밀무리들이 저한테 어떻게 뷰티 유튜버가 됐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걸 업으로 삼을 생각을 했는지를 정말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근데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뷰티 유튜버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학창시절에는 나는 잘하는 게 없다, 나는 뭔가 따졌을 때 잘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시간을 지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조금 약간 진로에 대해서 헤매고 있는 밀무리들한테 아주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느낌보다는 그냥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약간 이야기 위주의 영상이어서 메이크업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진 않을게요. 일단 제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저는 진짜 사고뭉치였어요. 맨날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화장하지, 학교 끝나고 집에 바로 오라고 했는데 몰래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막 그러다가 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맨날 듣던 말이 너만 아니면 우리 집이 조용할 거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시끄럽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학교에서도 사실 우리 사회가 원하는 잘함, 그러니까 특히나 학생 때의 잘함은 공부를 잘하는 능력만이 약간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잘하진 않았거든요. 막 엄청 못한다도 아니었는데 그냥 공부 자체에 흥미가 없었어요. 제가 전자재료공학과를 간 것도 되게 의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전자재료공학과 이공계랑 별로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때 그냥 공대 붐이었거든요. 공대를 가야 성공한다, 기술을 배워야 된다, 공대를 나와서 취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 아마 16, 17, 18년도에 고등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그때 사회에서 원하는 인지상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남들이 공대 가면 성공한 거지. 공대 가서 그런데 취업하면은 괜찮은 인생이야 하니까. 그 길을 따라갔던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저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포장을 했겠죠? 사회에서 문과를 가는 것보다 이과를 가는 게 더 뭔가 도움이 된다니까, 뭐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아 그래 혜민아, 이게 너를 위한 길이야, 너가 나중에 취업도 잘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공대를 가는 게 맞아,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맨날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화장을 하니까 엄마 아빠도 저한테 조금 질렸나 봐요. 수능이 거의 3개월 남았을 때였나? 너 그렇게 원하면 그냥 그 미용해라, 미용학원 보내주겠다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뭔가 이 대한민국의 인식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왜냐면 그때 미용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좋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화장을 한다? 화장을 잘 한다? 이런 게 내가 잘하는 게 되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 기회가, 미용이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도 제가 그거 그냥 아니다, 나 그냥 하던 거 하겠다. 이렇게 걷어찬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어찌저찌 운이 좋게 대학을 들어갔어요. 제가 수원대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워낙 인서울 하니까 이 수원대 자체가 인서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엄마 아빠는 그래, 얘가 공대를 갔다, 너 공대 갔으면 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어찌저찌 대학을 보내주셔서 다녔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물리랑 전자기학 같은 거를 나름 꽤 잘 했거든요. 막 A뿔도 받고. 근데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그냥 그 메이크업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고등학생 때부터 블로그 있잖아요. 뷰티 블로그도 했고, 또 대학생 때 친구들 다 막 대외 활동할 때 저는 뷰티 인스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말한 그 길을 따라가고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좋지도 않은 거예요. 막 내 심장이 설렌다거나 막 내가 이걸 평생 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다가 교수님이랑 면담을 했는데 교수님도 공대에서 여학생이 취직을 했을 때 뭐 좋은 데로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기도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걸 기회 삼아서 그냥 관둬요. 나 이럴 거면 공대 공부 안 해, 이러고. 하필 그때가 코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대면 줌 수업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학업에서 손을 거의 떼다시피 하고 뷰티 인스타그램을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뷰티 인스타를 했던 이유는 정말 협찬이 받고 싶었어요. 화장품을 너무 좋아하는데 화장품 살 돈이 없으니까, 지금도 브랜드들에서 하긴 하지만 그때도 이벤트 같은 걸 했거든요. 근데 브랜드들에서 그 이벤트 당첨자를 뽑을 때
아무 게시글 없는 계정보다는 뷰티 인스타그래머들을 더 많이 뽑잖아요? 그래서 나 그러면은 이걸 열심히 해서 화장품을 협찬받아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 뷰티 인스타도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저는 처음에는 당연히 그거 하면서 돈 못 벌었죠. 가족들도 제가 맨날 밤마다 이런 스탠드 있죠. 이런 스탠드 조명을 앞에다 놓고 근데 당시에 핸드폰은 아이폰 뭐를 썼던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전면으로 찍으면 잘 안 나오니까 후면으로 놓고 막 사진 찍고 그거를 포토샵해서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걸 되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학교 갔다 와서 새벽에 막 3시, 4시까지 집에 와서 막 이렇게 조명 세팅하고 막 이렇게 제품 거 찍고 발색 거 찍고 막 눈 이렇게 요즘에 크롭컷 있죠. 그것도 제가 다 했었어요. 입술 크로컷 이런 것도. 그냥 재밌다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거를 업으로 삼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했어. 왜냐면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이 그때까지는 잘 있지도 않았고 제가 그때 뭐 벌어봤자 얼마를 벌겠습니까? 진짜 잘 벌었다 하면은 한 80만 원? 막 100만 원 벌면 너무 좋다고 막 이랬는데 일단 그 뷰티 인스타그램이란 게 당연히 수익이 일정치가 않아요. 어떤 달은 100만 원을 벌어도 어떤 달은 한 푼도 못 벌었었거든요. 근데도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냥 꾸준히 했던 건데 그 뷰티 인스타그래머를 하면은 그 인스타그래머들끼리 또 어떻게 좋게 친해지거든요. 내가 그때 당시 나이가 막 21살, 22살 이랬는데 그때 딱 제 나이 언니들 그때 25, 26 정도의 언니들이랑 친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 혼자서 그냥 아이폰으로 찍고 막 공부할 때 쓰는 스탠드 등으로 찍고 이랬는데 언니들을 만나니까 카메라를 이런 걸 써야 된다. 조명은 어떤 게 좋다. 이 뷰티 인스타로 돈을 잘 벌려면 발색 컷을 잘 찍어야 된다. 또 그 발색 컷을 뭐 예쁘게 찍으려면 눈동자 아래에 이렇게 조명 있는 게 예쁘고 막 이런 팁들을 막 언니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고마운 언니들이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큰 마음을 먹고 80만 원짜리 카메라를 삽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캐논의 80D. 제가 그때 학생이어서 돈이 진짜 없었는데 언니들이 그거 금방 회수한다. 카메라를 바꿔야지 브랜드들에서 좋아한다. 너 그래야 돈 벌 수 있다. 너 지금 그 핸드폰으로도 그 정도 퀄리티를 내면 카메라를 바꾸면 더 좋을 거다 해서 진짜 그때 당시에는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막 바들바들 떨면서 카메라를 딱 사요. 근데 진짜 그 카메라를 사고 나서부터 사진이나 영상 퀄리티가 좋아지니까 실제로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들쑥날쑥했던 수입이 그래도 월에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는 꼬박꼬박 벌 정도로 수익이 안정이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그 인스타로 돈을 번다는 것 자체를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맨날 방에서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꼴배기가 싫었겠어요. 거기에 이제 부모님은 제가 남자친구 사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참고 참다가 어느 날 사달이 난 거야. 제가 아마 좀 대들었어. 자꾸 막 일찍 들어오라 그러고 나 이제 성인인데 심지어 제가 그때 21살인가? 그랬어요. 이제 성인도 지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자꾸 일찍 들어오라 그러고 막 밤 9시인데 막 이 시간에 왜 밖에 있냐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제가 아니 나 이제 어른인데 밖에 또 못 있냐 막 이러면서 대들고 하다가 너 그렇게 살 거면 나가 살아라는 이야기를 듣고 안 그래도 호시탐탐 자취를 하고 싶었던 저는 그 기회를 옳다구나 봅니다. 냅다 그 다음날 가서 방을 구하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7월 1일에 그 방을 들어가기로 했어. 근데 제가 아마 그 방 계약을 6월 초에 했나 그래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당연히 그 계약 취소해라. 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할 게 뻔하니까 그 전날까지 집을 나가는 전날까지 비밀로 그리고 나가기 직전에 전날 밤에 엄마한테 저 이제 내일 집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을 나옵니다. 근데 집을 나오니까 그 6, 70만 원 버는 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알바도 같이 하긴 했는데 거의 월세랑 관리비랑 해서 50만 원 가까이 나왔고 거기에 이제 집을 나왔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대학교 등록금 내달라는 소리도 조금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록금도 모아야 되고 아씨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을 찰나에 제가 하는 그 뷰티 인스타에서 저를 보시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스타트업 버추얼 인플루언서 스타트업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제가 최저연봉을 받았는데 따질 게 없었지.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 알바보다 많이 버니까 아싸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 스타트업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소리만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뭔가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영상 편집도 원래 제가 핸드폰 앱으로만 편집을 했지 막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영상을 편집할 만큼 좋은 노트북이 있지도 않았고 그 프로그램 구독료를 낼 돈도 없었어. 근데 제가 회사에
회사에서 했던 일들이 그 모델, 그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사람을 촬영을 한 다음에 그 영상물을 한 번 더 가공하는 걸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프리미어 프로, 영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니까 회사에서 나한테 영상을 돌릴 수 있을 만한 노트북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까지 결제를 해주는 거야. 저한테 영상 편집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신 분들 진짜 많은데 배운 게 아니라 그냥 그걸 깔고 인터넷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서 그냥 하나하나 해보면서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 회사에서 딱 그 영상 작업만 한 게 아니라 이 일 저 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회사가 스타트업이라 돈을 아예 못 벌었어요. 근데 또 그때 당시에 대표님이 화장품 회사를 하셨던 분이라 그쪽에 지인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뷰티 인플루언서들 시딩 받잖아요. 그거 다 연락해서 보내고 하는 것도 사실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협찬을 해서 어떤 피드, 인스타그램 피드를 만들 거야. 그러면 그걸 다 연락해가지고 제품 보내주고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가이드는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정리를 해서 보내고 또 그걸 바탕으로 촬영을 하고 멘션, 글이 써서 오면 그걸 또 브랜드에 보내서 최종 확인을 하고 이제 업로드까지 하는 그 중간 과정을 대행하는 보고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고 그땐 제가 너무 어렸어가지고 저 혼자 약간 마케팅 대행사를 차려요. 회사 안에서 미니 사업부서? 지금 생각하면 참 대표님들이 좋아하는 자기 주도적인 사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 그게 회사를 위해서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뷰티뿐만 아니라 뭐 통닭,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데 구도로 통닭이라고 그 왜 블로그에 인천 통닭 치면은 구도로 통닭이 제일 위에 뜨게 하는 막 상위 노출법 이런 거를 막 제가 그 무슨 블로거 강의를 들어가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군 이래서 이제 막 가이드라인 구도로 통닭을 띄어쓰기 없이 반드시 붙여서 몇 번 이상 포스팅에 사용해 주세요. 막 이런 거 하고 심지어 무슨 맘카페 바이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저한테 그런 것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이 인터넷 마케팅? 와 진짜 세상에 별별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는구나 막 이런 것도 배우고 그리고 또 그걸 하면서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컨택도 막 많이 하고 막 그러고 있었죠. 근데 저도 그때까지는 내가 저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제가 그 사업부를 막 할 동안 회사에 다른 분들도 뭔가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제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얼굴이 나온 거야. 드디어 우리가 만든 최초의 그 가상 인플루언서 얼굴이 생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가상 인플루언서를 만들었다는 걸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 위에다가 그 얼굴을 입혀야 돼요. 몸을 만들 기술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제가 뭐 만약에 사진을 착착 찍어 그다음에 이 위에다가 입혀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피드를 만들거나 뭐 얘를 인플루언서로 만들어서 얘를 이제 팔려는 거지. 캐릭터 IP를 뭐 브랜드에 팔든 뭐에 팔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몸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회사를 둘러봤을 때 어라라 여자애가 딱 한 명 있네. 너가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 진짜 하기 싫었고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막 저 그런 거 못한다.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는 막 이렇게 끼부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카메라가 편하지도 않았고요. 막 카메라만 키면 얼어붙고 그때까지는 맨날 이렇게 눈만 나오고 입술만 나오고 이랬던 사람이니까 저한테 그걸 시키는 게 조금 싫은데 그래도 얼굴 뒤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 얼굴이 아니라 가짜 얼굴 뒤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래 까라면 까야지 마인드. 회사에서 하라니까 뭐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또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때 잘 되는 인플루언서 분들 참고하면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혼자 고군분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뭔가 편집 실력이 좀 확 늘었던 것 같아. 그 전까지는 그냥 컷 편집하고 막 자막 달고 이런 수준이었다면 그때부터는 저도 이제 진짜 컨텐츠를 만드니까 지금 와서 보면 진짜 조잡하긴 한데 나름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버추얼 인플루언서 얼굴이 생겼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계정을 하나를 더 운영을 해보자. 뭔가 좀 춤을 추고 막 이런 그런 계정을 해보자 했는데 제가 춤은 못 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춤을 추실 수 있는 모델분을 고용을 해야 됐는데 이제 회사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 모델분 고용하고 이런 것도 제가 막 다 들어가서 면접을 보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던 게 저는 지금 회사에서 콘텐츠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월급에 추가 수당을 받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직원으로서 그런 것까지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모델 면접 보러 오시는 분들은 와서 모델 촬영만 하는 거야. 그냥 피사체가 되는 거예요. 피사체가 편집도 제가 하고 콘텐츠 기획도 저랑 이제 같이 하고 출근도 매일 하는 게 아닌데 그 급여 조건이 저보다 좋은 거예요.
심지어 무슨 인센티브까지 막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보고 극대노를 합니다. 아니, 응? 회사도 맨날 안 나오고 저것만 찍는데 돈을 저렇게 많이 받는다고? 왜냐면 저는 계속 최저 연봉을 받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연봉을 받으면서 나도 저 일들을 해왔는데 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이 했는데 그 새로 오는 사람은 저거만 하는데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제가 너무 막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근데 당연히 저는 그때 당시에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만 하고 뭐 말할 생각은 못 하죠, 전혀. 그냥 혼자서 바들바들 이제 열받아. 이거 너무 불공평해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이제 재유 언니가 올린 영상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좋아하는 일 하고 돈 쓸 거 다 쓰면서 돈 모으는 방법인가?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상에서 언니가 이 인플루언서, 유튜버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 좀 꽤나 자세하게 얘기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언니 소속사랑 같이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을 할 건데 아마 기준이 있을 것 같다. 구독자 1000명 이상, 뭐 5만 명 이하로 이렇게 신청을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저거다. 저걸 해야겠다. 왜냐면 일단 회사를 당장 관둘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 기준치 한다고 진짜 열심히 해요. 그때는 제가 열심히 하는지 몰랐거든요. 재밌어서 막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제가 생각해도 미쳤다 할 정도로 막 회사 출근하기 전에 찍고 회사 퇴근하고 와서 편집하고 주말에 아침에 일어나서 쿠션 리뷰 찍고 지속력 촬영한 다음에 그걸 편집해서 올리고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제 노트북도 따로 없었어가지고 아이패드 있죠? 학생 때 쓰던 아이패드에다가 영상 편집 앱 깔아가지고 출퇴근하면서 편집하고 점심에 회사에서 밥 먹으면서 편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도 유튜브로 수익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인스타로만 돈을 벌던 게 유튜브로도 약간 짬짬이 조금씩 돈을 벌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회사 월급이랑 비교하면은 택도 없지만 돈을 꽤 많이 법니다. 인스타랑 유튜브 합쳐서 10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월급까지 합치면 돈을 꽤 많이 벌었죠. 그때 제가 아마 세후로 180인가 받았으니까 280만 원 정도?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그렇게 벌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사람이 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그때는 뭐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유튜브 하고 근데 제가 그때는 그 체력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한 거야. 몸의 체력도 있지만 심리적인 체력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회사 처음 들어갈 때는 막 마냥 재밌고 막 즐거울 것 같았는데 사실 뭐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그때 또 새로운 어떤 남자분이 들어오시는데 약간 공동 대표 느낌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레전드로 저를 힘들게 하셨거든요. 아니, 저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직원을 힘들게 하셨어요. 제가 한때 인팁의 성격을 가진 분을 정말 그냥 그 인팁이라는 MBTI만 들어도 저 사람 별로야 라고 편견을 갖게 만든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어떤 식이었냐면 일단 출퇴근 시간이 정말 자유로우세요. 거의 한 3시쯤? 2시쯤에 출근을 이렇게 쓱 하세요. 우리는 이미 9시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2, 3시쯤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막 이거 최대한 빨리 해달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 관계상 오늘 다 할 수 없는 일인데 오늘 다 해달래. 그럼 무조건 야근을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막 장황하게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하고 뭐 그 기한도 없어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저한테 그거 언제 되냐.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만 그랬진 않았을 거잖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그러니까 그때 되게 뭔가 전체적으로 회사를 한두 명씩 떠나기 시작하고 또 그때 외국인 분이 계셨어요. 우주액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진짜 착했거든요. 영어를 막 잘하시지는 않아가지고 막 말이 엄청 잘 통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되게 착하고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면서 그분의 와이프분도 한국에 오셔서 아기까지 낳고 막 이랬는데 이제 회사에서 그분을 자르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 회사의 유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해고하고 하는 걸 저는 너무나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원들 한 명 한 명의 뒷담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대표님이. 정말 코는 파지 말고 그때 그 대표님들 그 두 분이 무슨 생각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듣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좋게 느껴질 리가 없죠? 뭐 사원 한 명을 막 딱 얘기하면서 막 너무 무능력하다 꼼꼼한 건 좋은데 일 처리가 뭐 너무 느리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니까 너무 그냥 저도 회사에 정이 떨어진 거예요. 솔직히 이 일 저 일 자비를 하는 거는 괜찮았어. 회사에 책임 없는 것도 괜찮았어. 근데 이제 사람이 싫어지니까 회사가 다니기가 싫더라고요. 출근할 때마다
당당 내가 이 삶을 앞으로 몇 년간 해야 되나. 퇴근할 때 진짜 저 막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차에 치이고 싶다. 막 이렇게 뭐 교통사고가 나고 싶다. 막 이러고 진짜 제가 이제 너무 회사에서 심리적으로 탈탈 털리고 유튜브도 같이 한다고 막 하니까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막 체력도 갈아 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만났던 남자친구도 제가 너무 불안정해 보였나 봐요. 맨날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나 그냥 이대로 삶이 끝났으면 좋겠어. 내일도 눈을 떠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보기에도 제가 너무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봉 협상 시즌이 옵니다. 또 스타트업이라 직접 내 연봉을 왜 올려줘야 되는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였어요. 뭐 햄씨도 이제 뭐 새해 됐으니까 연봉 관련해서 얘기 한번 해봐야겠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길래 뭐야 올려주려나 보다 이러고 가가지고 이제 말하는 자리에 갔는데 그 또 문제 인티분 그분이 이제 왜 올려줘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했죠. 지금 제가 시드라는 그런 부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모델 촬영도 하고 있고 모델 촬영하고 나온 영상들도 제가 편집을 하고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낸 버추얼 인플루언서 이미지들 보정도 포토샵 작업도 제가 다 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연봉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그게 연봉을 올려줘야 될 이유냐 막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그때 27인가 8살이셨는데 지금 제 나이랑 똑같네요. 갑자기 또 좀 그렇긴 한데 자기는 그게 연봉을 올려줘야 될 이유일지 모르겠다. 뭐 여기까지만 했으면 몰라. 여기까지면 내가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리고 막 점심에 유튜브 편집하고 하지 않냐 이러면서 몰래 업무 시간에도 편집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이제 뭐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 노트북에 감시 프로그램을 깔 거다 이러면서 되게 제가 막 업무 시간에 뭐 유튜브 편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거기서 진짜 너무 빡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진짜 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나는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감정이 진짜 확 상해가지고 저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제 개인 시간인데 그때 편집하는 것도 안 되냐 이랬더니 앞으로는 안 될 거래요. 앞으로는 뭐 정부 그거 깔아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또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너 이제 점심에 편집하지 마 이게 된 거잖아요. 이제 저도 너무 그냥 회사의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회사에서도 내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또 그 어쨌든 모델 뽑을 때 그분한테는 이만큼 돈을 줘가면서 뽑으려고 했는데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 나한테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주지 않고 하니까 그때 딱 깨달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제가 그걸 몰랐으면 몰랐지 알잖아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 정도의 급여 대우를 받는지 내가 아는데 나한테는 너 그 정도 아니야 해버리니까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지 하고 회사를 관둬요. 근데 이제 그렇게 관두고 나서는 제가 진짜 도망칠 데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 유튜브 아니면 답이 없는 거야. 왜냐면 학교?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대충 다녀서 성적 다 날려먹었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회사 다닐 때 막학기는 쉬어깨를 써야지 하고 막학기에는 거의 21학점을 들어야 될 정도로 4학년 1학기에 3학점만 들었나? 왜냐면 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온라인 강의가 되는 수업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답도 없는 거야. 이제 진짜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으니까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유튜브를 해서 한유크 기준이었던 1000명을 만듭니다. 그때 저를 구독해주셨던 1000분의 밀물이들 아직 제 채널에 남아 계실진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는데 다행히도 선발이 돼서 그 육성 수업을 듣게 되는데 제가 그 전에는 약간 유튜브를 그냥 무작정 열심히 했거든요. 영상을 많이 올리면 사람들이 나를 봐주겠지? 다른 뷰티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번 따라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영상 기획이나 뭐 썸네일이나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유튜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저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야. 뭐 예를 들면 유튜브로 진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영상 제목은 어떻게 해야 검색할 때 잘 걸리는지, 썸네일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뭐 더보기란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런 거를 거기 그 수업을 하면서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를 해야 되는지 그때 배우게 된 거죠.
근데 또 제가 딴 건 몰라도 열심히는 자신 있다 했잖아요. 진짜 거기서 하라는 거, 시키는 거 알려준 방법들을 이제 쏙쏙 흡수해서 유튜브에서 써먹는데 아니 세상에 유튜브가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파뉴크 신청할 때만 해도 1200명이었나? 그랬는데 그 파뉴크가 끝났을 때 3000명. 그 파뉴크가 끝난 해에 이제 그 배운 것들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1000몇 명이 10만이 된 거예요. 진짜 사람 인생이라는 게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진짜 이제서야 제가 제유 언니라고 하지. 그때 저한테는 진짜 재윤님이고 진짜 저한테는 약간 연예인 같은? 그러니까 유튜버가 되게 사실 지금 와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막 그렇게 다를 게 없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는 되게 연예인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언니가. 그러니까 언니 영상에서 막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니까 따라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했더니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그런 이유거든요. 저를 보는 밀무리들 중에 길을 잘 못 찾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 영상이 진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찍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제 언니 영상을 보고 파니크를 해서 거기서 또 너무 감사하게 또 등수안에 들어서 회사랑 계약을 하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빠르게 채널이 컸는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도 몰랐다.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지 할 텐데 저도 제가 이렇게 될지 몰랐고 전 어렸을 때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맨날 언니를 보면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바르게 커서 좋은 대학교 가고 동생도 보면 뭔가 잘해 공부도 잘하고 근데 왜 나만 약간 이런 생각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저도 어쨌든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사람 일이 어떻게 풀릴지는 진짜 모르는 거고 또 그래서 정말 매 순간 열심히 해야 된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잖아요. 특히 학생 때는 더 그런데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 기준에 내가 맞지 않는다고 내가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학생 때 저를 생각해보면 어디 나서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화장하는 거 좋아하고 뭐 어디 나가서 말하는 거 이런 거 되게 부끄럽지 않아 하고 잘 했거든요. 또 뭐 어렸을 때부터 화장도 계속 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사회가 말하는 뭔가를 잘하는 사회가 학생한테 원하는 잘함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내 장점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었는데 지나와서 보면 그때 당시 학생한테 원하는 기준이 아니었을 뿐 이건 내 장점이고 이건 내가 잘하는 거였던 거야. 근데 저는 어찌저찌 이걸 잘 찾아서 이렇게 직업으로까지 만들게 되었는데 이 과정이 당연히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니까 버틸 수 있었던 거야. 막 퇴근하고 힘들어 죽겠고 주말에 친구들 다 노는데 그런데도 제가 앉아서 편집을 할 수 있었던 것? 말하는 거 좋아하고 막 영상 올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댓글 달아주고 관심 가져주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고 또 좋아하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 진짜 자신 있게 20대 초중반 나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그 짜잘짜잘한 것들이 모여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회사에서 했던 경험 제가 또 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걸 제 직업으로 갖게 될 수 있었던 뭔가 이렇게 수익화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인스타에서 이벤트 참여해가면서 제품만 받고 리뷰도 해보고 뭐 어떨 때는 이런 립 발색 컷도 해보고 그러면서 아 이게 돈이 되는구나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겠구나 하는 지금 저한테는 다 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이상한 스타트업 들어갔던 것도 후회 안 하고 밀물이들도 지금 뭔가 할 때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언젠가 나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도 꼭 찾아보셨으면 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열심히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일을 좋아하지 않아서인 게 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너무 좋아해. 근데 나한테 앉아서 수학 문제를 풀래요. 그러면 그거 열심히 못 하는데 나보고 쇼핑을 하래. 그럼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그 쇼핑을 많이 하는 거 쇼핑을 정말 열심히 해서 예쁜 아이템을 찾아내는 그 눈 그것도 돈이 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좋아하고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는 거 너무 추천하고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걸로 어떻게 하면 수익화를 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또 돈이 안 벌리면 그거는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정말 미래가 아예 안 보인다 하면은 이거를 업으로 삼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수익화 방법도 꼭
꼭 찾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뷰티니까 뷰티로 말씀을 드리면 뷰티 상세 페이지 컷을 찍어서 돈을 번다든지 뭐 아니면 릴스나 쇼츠 그리고 뭐 이런 영상 저도 가끔 광고 올리잖아요. 그런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번다든지 이게 진짜 그런 수익화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랑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갈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꼭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진짜 솔직히 유튜브로 내가 돈을 벌 수 없다 하면은 이렇게 막 몇 년간 꾸준히 열심히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길고 긴 난 진짜 잘하는 게 없다. 나는 좀 모자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과거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만들게 된 이런 서사? 저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봤는데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질문을 받아서 이것들에 최대한 답이 되게끔 썰을 풀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답이 안 된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볍게 어쨌든 제가 또 뷰티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밀물이들도 아마 뷰티 유튜버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또 딱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답이 안 되는 것들 답을 좀 간단하게 해보면 일단 영상 기획 루틴이랑 쇼츠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영상 기획은 요때쯤에 밀물이들이 이런 거 궁금해 하겠다. 요때쯤에 밀물이들이 이런 영상 필요해 하겠다. 이런 것들 생각해서 하고 또 어쨌든 시간 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차게 담으려고 하는 편이고 쇼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상 자체가 짧기도 하고 한번 스크롤하면 제 영상 그냥 위로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어떻게 시선을 사로잡을 건지 이 내용 꼭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끝까지 집중해서 다 보고 가시지? 뭘 좀 생각하고 기획을 하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화장을 잘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뷰티 유튜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완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3년 전 제 첫 영상을 보면 저도 화장을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하다 보면 또 느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뷰티 유튜버라는 게 꼭 메이크업 룩을 보여주는 그런 거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뭐 파운데이션 리뷰를 할 수도 있고 스킨케어 추천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잘해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거 시작한 지 언제부터 수익화가 나기 시작했는지도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제가 뷰티 인스타를 먼저 했으니까 인스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작한 지 거의 한 5개월? 6개월 만에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엄청난 수익은 아니었고 막 이 리뷰 하나에 3만 원 리뷰 하나 하고 막 2만 원 받고 그런 수익하긴 했는데 어쨌든 3만 원도 10개 하면 30만 원이니까 수익화는 거의 5, 6개월 만에 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더 빨리도 할 수 있었다.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해가지고 좀 오래 걸렸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사실 막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버 되는 법 강의도 많고 저도 지금 유튜버지만 사서 보거든요. 그런 강의들 그리고 뭐 재유 언니가 한 파뉴크도 그 온강이 있어요. 온라인 강의로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보고 수익화를 딱 목적으로 잡고 하면은 더 빨리 수익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체질이신 것 같은데 사주가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 사주가 정사일주였나? 뭐 방 안에 작은 촛불인가? 그런 사주일 거예요. 근데 그 사주가 막 인플루언서 하는 사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 점집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화장 하나도 안 하고 최대한 수수하게 갔는데도 저한테 하류계나 연예인 이런 거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뭐가 있나 봐요. 근데 제가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리니지님 사주집을 가거든요. 그거는 갔다 와서 제가 또 썰을 풀어드릴게요. 소속사 장단점 일단 뭐 단점부터 얘기를 하면 회사에서 저를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중간에서 이렇게 대행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했던 그 마케팅 대행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 뷰티 크리에이터 소속사라는 것도. 그래서 아무래도 수익을 회사랑 나눈다는 거 뭐 이게 굳이 따지면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이 장점이 있어서인데 제가 못합니다.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기획을 하고 하면서 회사에서 해주시는 일들을 어차피 제가 못해요. 제가 했다면 일정도 막 다 꼬이고 난리가 났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다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해주신다라는 게 장점이겠죠? 그래서 이 장점 때문에 회사랑 수익을 분배하는 거에 단점이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쇼츠 자주 올리시던데 쇼츠 영상 하나 찍을 때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하시는데 쇼츠가 이렇게
만약에 메이크업을 하는 영상이다 하면 롱폼 찍는 거랑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리고요. 왜냐면 화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쇼츠는 한 번 찍을 때 막 2개, 3개씩 찍고 화장된 상태에서도 찍고 막 이러니까 진짜 쇼츠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롱폼은 영상 하나 찍는데 메이크업 영상은 한 3시간? 4시간 정도 잡고, 왜냐면 예쁜 이런 컷들도 찍어야 되니까 그렇게 걸리고, 뭐 아이템을 소개하는 영상이다 하면은 촬영 자체는 1시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잘 보고 계신다고 뷰티 유튜버로서의 걱정거리, 불안감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 이건 뷰티 유튜버뿐만 아니라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뭔가 이제 결과가 바로 보이잖아요. 영상을 올리면 바로 구독자분들의 반응이나 이게 조회수로 탁탁 찍히기 때문에 매번 피드백을 받고 평가를 받는다는 그게 좀 힘들 때가 있죠. 잘 될 때는 괜찮거든요. 올리는 영상마다 조회수 잘 나오고 하면은 걱정이 없죠. 근데 이제 막 조회수가 안 나온다, 내가 뭔가 기획을 잘 못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거리도 생기는 거죠. 내가 이 직업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유튜버가 수명이 길진 않잖아요. 회사는 정년이라는 게 뭐 요즘엔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년이라는 게 있고 한데, 뷰티 유튜버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이 유튜버라는 직업을 얼마나 더 오래 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올렸을 때 바로 딱 오는 그 평가들,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이 영상 10등 중에 뭐 8등이야, 10등 중에 10등이야 이래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 영상 올릴 때 부끄러운 마음을 어떻게 없애는지, 이거는 저도 처음에 부끄러웠고요. 아무리 안 부끄럽다고 해도 그냥 이 얼굴 자체가 사실 익숙해지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일단 좌우가 반전돼 있잖아요. 내가 보는 내 얼굴이 아니라 남이 보는 내 얼굴이기 때문에 이게 거울을 뒤집어 놓은 거라 너무 못생겨 보이고, 편집할 때마다 진짜 왜 이렇게 생겼냐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말을 또박또박 못하고, 저 지금도 약간 편하게 얘기하면 말을 흘리면서 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막 그런 것도 나 진짜 말 왜 저렇게 하냐, 뭐 눈을 왜 저렇게 떠, 막 표정을 왜 저렇게 지어, 이런 게 있어서 이 부끄러운 마음을 없애려면 계속 올려야 돼. 계속 올려서 내가 계속 보고 그냥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딩 키트 많이 받아도 올영에 돈을 많이 쓰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왜냐면 저 자체도 화장품을 좋아해가지고 신상 나오면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어쨌든 밀무리들도 약간 신상 나오면 궁금해 해주시니까 그런 것도 구매를 해야 되고, 시딩 키트는 보통 신상 나오자마자 받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늦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 보여드려야 되니까 올영에다 돈을 되게 많이 쓰고, 또 어쨌든 제품을 이것저것 많이 써봐야지 제가 뭐 광고하는 제품이나 이런 거 테스트할 때 이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 많이 써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쓰게 된다. 왜냐면 시딩이 제가 쓰고 싶은 게 다 들어오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테스트해봐야 하는 제품이 어느 정도 양인지 궁금해요 이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보통 화장품 브랜드에서 이 화장품을 홍보해야 될 때는 이 화장품이 새로 출시했거나 아니면 이 화장품이 이제 할인을 들어간다, 뭐 기획 세트가 나왔다 이럴 때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올영 세일 전에 몰려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것저것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데, 색조 같은 경우는 사실 써보면 바로 기다 아니다가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오래 써봐야 되니까 이게 테스트 기간이 막 일주일로 끝나진 절대 않거든요. 막 길면 한 달도 써보고 이러다 보니까 스킨케어 막 한 달 테스트 이렇게 매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아이 팔레트가 들어간다거나 립이 들어간다고 하거나 이러면 2개까지? 진짜 어쩌다 겹쳤다 이러면 뭐 3개까지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 막 일주일에 10개씩 동시에 테스트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특히 기초 같은 거는 길게 봐야 돼서. 뷰티 유튜버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준 계기가 있나요? 일단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잘 됐고, 그래서 회사를 다니지 않고도 제가 제 생계를 유지하고 편집자님 월급을 드릴 수 있을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고,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유튜버들 뻔한 얘기 하실 텐데, 밀물이들 있죠. 진짜 이 마음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가 나라는 사람을 영상으로 보고 좋아해 주신다는 거. 가끔 이렇게 제가 최근에 뭐 영상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뭔가 내 의도랑 다르게 전달이 됐어요. 어떡해, 미쳤나봐. 그래서 뭔가 되게 그 순간 막 너무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뜻이 아니었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밀무리들이 그 DM을 나 어떡해, 잠깐만. 어떡해, 안 돼.
너무 주책이죠, 지금? 잠시만요. 근데 제가 성향상 그런 상황이 되면은 되게 힘들어하는 편이거든요. 아, 내가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더 꼼꼼히 봤어야 됐는데 더 여러 번 생각을 했었어야 하는데 하고 막 자책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때도 좀 되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밀무리들이 저한테 DM을 보내주신 거예요. 되게 여러 밀무리들이 언니 봤는데 언니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거 아닌 거 다 안다. 너무 놀라서 DM 드린다.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밀무리들한테. 어쨌든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순간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정말 밀무리들이다. 정말 빈말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밀무리들 제일 크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갑자기 주책맞게 눈물이 나가지고 급하게 화장을 좀 다시 원상복구를 시켰는데 더 얘기하다가 또 울까봐 걱정스러워가지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경험과 답변들이 어떤 밀무리들한테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나 사랑합니다, 밀무리들.